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2분, 2분 됐네요.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자, 이제 정치검사의 시대는 끝났다입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인사조치부터 시작한 겁니다. 검사들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잘한 선택인 겁니다. 정치 검사들은 빨리 쳐내야 됩니다. 빨리 쳐내지 않으면 얘들은 글쎄 자가 발전이라도 하는지 아니면 무성생식이라도 하는지 아니면 감수분열이든 하는지 아메바처럼 자기 몸을 쫙 반으로 쪼개서 각각 별개의 개체로 살아나가는 그런 분열법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증식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이들은 검찰청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아니 공직사회에 놔두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대대적인 검찰 인사가 진행이 됐고요. 정치검사로 호의호식하던 정치검사, 친윤 정치검사가 되면은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리 멍청해도 진급할 수 있어, 너도 진급할 수 있어를 시전하던 그 시대는 이제 오늘로 끝났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임박한 검찰 인사 때문에 검찰청이 지금 뒤숭숭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그 뒤숭숭함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하루 정도의 여유를 두고 곧바로 단행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고검장 구자현, 대검 반부패부장 박철우 이 두 사람이 됐고요. 이 두 사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에서 그 국장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검찰에서는 괜찮다라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신임 서울고검장, 대검 반부패부장이 됐습니다. 친윤 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기는 다 법무연수원으로 몰아넣었죠. 구자현 신임 서울고등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국장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국장을 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이 치하에서 구자현한테 여러 차례 회유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회유를 단칼에 단칼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오래 계속된 회유를 거절했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검찰국장을 지냈는데 지방 한직으로 정말 좌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철우 반부패 수사부장, 그러니까 중수부장이죠. 이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였습니다만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돼서 한직 거의 나가라는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회유가 있었는데 회유를 일단 최종적으로는 거부한 걸로, 그래서 지금까지 좌천 당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하나같이 살아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개지랄을 떠느냐, 누구겠어 누구기는. 윤석열 정권에서 호의호식하던 나쁜 새끼들, 친윤 정치 검사들이겠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사표를 냈고 또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사표를 낸 놈 중에는 권순정이라는 놈도 있죠. 권순정,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입니다. 권순정 이놈의 새끼가 증거를 숨기는 바람에 손준성도 그리고 한동훈도 그리고 윤석열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있었죠. 제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도표를 그려가면서 보여줬을 겁니다. 대검에 있는 그 소매한 대검의 그 반부패부, 대검 반부패부하고 대검의 뭐 범정기획관실하고 뭐 그다음에 권순정하고 한동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연관관계를 딱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서 이들이 이렇게 했고 저들이 저렇게 해서 얘들 중에 어떻게 뭐 통화가 이루어졌고 누구는 누구랑 몇 번 통화를 했고 그 와중에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몇 번, 한동훈하고 김건희는 몇 번, 뭐 이렇게 딱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 핵심적인 인물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권순정입니다. 권순정은 대검 대변인을 했었고요. 이 대검 대변인하는 이 와중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이 논란을 방어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적극적인 방어하는 것을 막 숨기기 위해서 지 핸드폰을 디가우징 싹 지웠던 놈이에요. 증거를 인멸해버린 거죠. 증거 인멸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수처가 이 권순정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해가니까 기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게 만듭니다. 그때 그 당시 김호수 검찰총장이 기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50분 동안 나가지를 못했어요. 자, 잠시만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네. 뭐가 잠시, 잘못이 돼 잠시, 뭐 좀 바로 잡고 왔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권순정은 그때 그렇게 증거를 인멸한, 공로로 검사장이 되죠. 아니, 고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포로스의 사직 인사를 하면서 개쌍 난리를 떨죠.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뭐 국민들을 뭐 힘들게 할 거라는 등 어떻게 하는 등 탁상 공론이라는 등 이런 온갖 저주를 퍼붓고 갑니다.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예? 권순정이요. 그 당시에 그 고발사주 사건 증거를 숨기던 그 시점에 대검 대변인 차장검사였어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얘 고검장이 됐어. 차장검사에서 검사장 되고 검사장에서 고검장까지 됐다고.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게 검찰청이었어요. 윤석열 시대 검찰청이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 이따구로 해놓고서는 뭐 어쩌고 어째? 아이고, 뭐 탁상 공론의 개혁은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뭐 검찰이 뭐 무너진다고? 지랄하지 마. 검찰은 이미 무너졌어. 윤석열 정부에서. 아니, 검찰이 지금 남아있긴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무슨 검찰이야. 깡패 집단이지. 깡패 양아치도 이보다는 덜하겠다. 깡패 양아치 집단도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지킬 건 지켜요. 최소한의 도리는 지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의 검찰, 최소한의 지킬 것도 안 지켰잖아. 오죽했으면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뒤돌아서서 뭐 수거해가지고 뭐 물에 가서 빠뜨리 죽이라고? 보세요. 윤석열하고 한동훈 어찌 되는 거 어찌 되는지 보셨습니까? 자, 지금 조은석 특검하고 윤석열의 관계 보셨어요? 아, 그들 되게 친했어. 형님 동생하고 엄청 가깝게 지냈어. 그런데 지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바로 등에 칼 꽂고, 등에 칼 꽂는 정도가 아니라 뭐 수거해가지고 물에 빠뜨리 치기 뿌리? 이게 검사야? 이게 검사냐고. 여기에 무슨 검찰 조직이 있어? 여기에 무슨 법리가 있어? 니들은 깡패 새끼야. 권순정이 니는 깡패 새끼야. 아니, 어느 검사가 증거 숨기는 검사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증거 숨기는 짓은요, 깡패들밖에 안 해요. 조폭이야, 조폭. 윤석열 친윤 검사? 놀고 있네. 친윤 정치 검사? 아니요. 그 말도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정치 검사가 아니라 양아치예요. 조폭이에요. 검사 사칭 조폭들이에요. 아이고. 근데 뚫린 주둥아리라고 참 말 함부로 하고 나갔다, 그죠?
이 새끼는 진짜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려야 돼, 이거. 정신 차릴 때까지 패야 돼, 진짜. 정말 썩어 빠진 생선 대가리들이 준동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무튼 이 친윤 골수 검사들이 대거 쫓겨났습니다. 친윤 골수 검사들 하면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송경호예요. 그 다음에 신봉수, 박기동, 신자용, 권순정, 아까 보여드린 그 손순정, 그 다음에 김유철. 이들은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입니다. 송경호, 신봉수, 신자용, 이 사람들은 조국 대표와 그 가족들을 학살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추미애 장관 괴롭히는데도 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는데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 유동규를 회유 협박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유도한 자들도 이들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감옥에 쳐넣은 자들도 이 자들입니다. 권순정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결정적인 위기에서 건져줬죠. 아까 말씀드렸듯 바로 고발사주 사건에서 그 핵심적인 증거를 다 숨가준 놈이 요 놈이야. 제일 나쁜 놈이지. 더 나쁜 놈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들이 친윤 골수 검사들인데 이들이 다 이번에 다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알턴니가 빠지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친윤 아닌 것처럼 했지만 실은 정말 누구보다도 정치검사, 친윤은 아닐 수 있으나 누구보다도 정치검사였던 박세현, 이 사람도 오늘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검찰을 가장 더럽게 만든 자들이 이런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번에 모두 쫓겨났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얘들은 끝난 거야. 나가면서 이들이 뭐라고 개소리를 찌부리고 나갔든 간에 소용없죠. 자, 그리고 이영림 춘천지검장, 정유미 창원지검장, 그 다음에 이 법무연수원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전주지검장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제주지검장인가 하는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다 막판에 친윤이 되려고 해서 막판에 그 윤석열한테 그 온갖 아양을 떨었던 자들입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자죠. 아니, 판사들 중에 누구가 검찰청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그러면 검사들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감히 검사 따위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미친년이지, 이거, 진짜 이거. 정유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명태균 사건을 몇 년씩이나 깔아뭉갰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이 정유미 같은 경우는 임은정 검사 비난하는 걸로 임은정하고 친했는데 임은정한테 뒤통수 갈긴 걸로 유명한 검사죠. 즉 친윤이 아니었지만 막판에 친윤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가까웠던 친구의 뒤통수도 날리고 등에 칼을 찌르는 짓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인간이 아니죠. 요놈,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놈은 전주지검장이죠. 전주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난리 떨었던 바로 그 놈입니다. 이들은 다 어떻게 됐다? 다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법무연수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배지죠. 유배지에 가가지고 반성하든가 아니면 나가든지가 하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아마 사표를 내라는 통지가 갔을 거예요. 근데 사표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는데도 사퇴를 거부하고 남아있기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걸 겁니다. 참 억지스럽죠. 이영림 춘천지검장 같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 사람 징계받아야 마땅합니다. 감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나불거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입을 나불거리는 목표가 사실상 내란 수괴에 대해서 옹호 찬양 미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검사라는 놈이 내란을 고무 찬양한단 말입니까? 이거 징계감이에요. 이거를 표현의 자유로 가면 곤란하죠. 현직 교사가 전교조를 지지했다고 해서 현직 교사가 윤석열 탄핵이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다 징계받았어. 검사들이 다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사들 다 내쫓고 감옥에 쳐넣고 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교사를 그렇게 때려잡았으면서 검사는 이렇게 함부로 나불거려도 돼? 안 되죠. 검사는 뭐 이름표에 금태 둘렀어? 예. 이 사람들은요, 사퇴를 안 하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검찰의 시대, 정치 검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3주 전에, 그리고 이미 대선 직후부터 하나씩 둘씩 정치 검사들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나간 검사들 수를 살펴보면 평검사들은 거의 안 나갔고요. 주로 검사장들에서 상당히 많은 이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장급에서 사표가 나온 것만 해도 보니까 지금 벌써 10명이 넘어요. 대선 직후에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이 사표 내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3주 전에,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친윤 검사 한 대여섯 명이 또 우르수수수 나갔어요. 합치면 오늘 나간 6명이나 합쳐서 한 12명 정도, 15명 정도 나갔구나.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검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좀 있죠. 검사장급이 15명 나갔다라는 거는 물갈이입니다. 완전히. 완전한 물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우리나라 검사장 수가 40여 명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가 이번에 싹 물갈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위기 자체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여전히 검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정치검찰 시대를 끝냈는데 기자들은 여전히 정치검사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기사 중에 이게 나옵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뭐 이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게끔 오늘 인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반부패부장 인사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 대한 인사,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돋보이고 부각이 됐습니다. 당장 오늘은 대검 반부패부장 인사가 상당히 돋보였죠. 서울 고검장보다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이 나가요. 왜 그럴까? 예, 대검 반부패부장이 옛날 중수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수사, 기업 수사를 다 여기서 할 것이다. 그러니 아유 중요하지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혀를 끌끌끌끌 찼습니다. 왜냐고요? 대검 반부패부장 대표적인 특수부죠. 특수부 없어집니다. 검찰 수사권 없어집니다. 반부패부, 대검 반부패수사부가 공식 명칭이죠. 대검 반부패수사부 공식 명칭입니다.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죠. 네,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 검찰 수사권이 없어진 거죠. 대검 반부패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놔두면요, 대검 반부패부는 다시 생깁니다. 대검 반부패부가 문제라고 해서 반부패부를 여러 번 없앴는데 매번 다시 살아났거든요. 다시 살아난 거면 벌써 세 차례예요. 그 왜 그러냐? 검찰이 인지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검찰은 마음껏 칼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앞으로 대검 반부패 수는 없어집니다. 실제로 검찰의 수사권 없어지죠. 그럼 반부패 부장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앞으로 검찰청은 쪼개집니다. 검찰청이 없어지죠.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검찰총장 차기가 누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해? 누가 됐든 간에 몇 달 만에 끝내야 될 건데, 지금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찬대도 그러고 정청래도 그러고. 그럼 게임 끝났잖아. 아니 그러면은 검찰총장 누가 되든 반부패 부장을 누가 했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언론들은 이 내용을 열심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습관이죠. 습관 때문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언론이 더하다. 이거야말로 정말 썩어 빠진 거죠, 이거. 자, 오늘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이상호 고발 뉴스하고 그다음에 그 김어준 뉴스 공장 뭐 이런 곳에서 출입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환영할 일이에요. 저는 이왕 하는 김에 검찰청도 이렇게 개방했으면 합니다. 법조기자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폐쇄적인 기자단입니다. 제가 대통령실 기자단은 못 해봤습니다만 국방부 기자단도 해보고 경찰 기자도 해보고 뭐 그 어렵다는 공항 기자까지 다 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독한 기자단이 검찰 기자, 법조 기자단입니다. 법조 기자단을 깨야지 진정한 검찰 개혁, 법조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은요, 법조 개혁, 검찰 개혁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들이요, 마치 무협지 쓰듯이 검사와 판사들의 활약을 집중 조명하고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바람에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긴 겁니다. 마치 검사들의 수사를 무협지처럼 만들어주고 그 검사를 협객 취급해주고 검사를 정말 검객처럼 만들어준, 그래서 영웅시했던 이 기자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기자단, 법조기자단의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골라스노스트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저는 꼭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다? 예, 검찰 시대를 결국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자들의 기사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빨아주는 기사, 그것에 세례를 받지 않고 이 자리에 간 새끼들이 있나 봐봐. 없어. 하나같이 기자들이 추앙했던 사람들이야.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없는데, 무슨 무협지에 등장하는 정의의 협객처럼 만들어 놨었어.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 내란 정권인 겁니다. 결국에 내란의 시초는 기자들이었던 거예요. 검사가 아니라. 자, 이 시대를 종말시키려면 기필코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기자단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 검찰 인사가 무척 잘 됐다. 오늘로서 정치 검사들을 모조리 솎아냈다라고 제가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행된 검찰 인사 가운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최영아 남양주 지청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대검 반부패 부장이 됩니다.
이번 아니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됩니다. 반부회부장이 아니라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됩니다. 지청장이면 차장검사급인데 검사장으로 진급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악독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동훈한테 어처구니 없는 고소를 당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한동훈 딸내미 그 엉터리로 쓴 논문 그거 꼭 밝혀내겠다, 그렇게 SNS에 글 올렸다는 이유로 한동훈이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아동학대 그거, 이게 그 아동학대입니까? 아동학대야 그거? 참 씨발 새끼. 자, 그런데 한동훈도 나쁜 새끼지만 진짜 나쁜 거는 그거를 기소하겠다고 수사 받으러 오라고 부르는 검사가 더 나쁘죠. 누구다? 이 아줌마입니다. 한동훈 아동학대, 한동훈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거 그거 수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 왔더라고. 근데 검사장 승진을 했네? 이런 사람이 승진할 사람이에요? 예. 자, 오늘 뭐 인사 뭐 대부분 다 잘 됐다고 봅니다만 이런 부분 꼭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